네, 안녕하십니까. 박희준 강사입니다. 자, 소방이 승진 시험의 소방공무원법 문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난이도가 좀 상승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숫자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작년에는 3개였는데 금년에는 8개로 증가했어요. 그리고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까다로운 편인데, 그래서 이래저래 좀 난이도, 객관적인 난이도는 상승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적 잘 득점을 잘 하셨으라고 봅니다. 열심히 하신 분은 또 다 맞출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이제 계급별로 그 임용권을 위임하는 사항.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고, 다시 그 소방청장은 이걸 또 뭐 각 기관장들에게 이렇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시도지사는 또 다시 하위 기관에게 또 위임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이제 2번이 정답인데요. 시도 소속 소방중감인 소방공무원 소방본부장과 지방학교장은 제외한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이거 대통령이 위임한 거예요? 소방청장이 위임한 겁니다. 그죠? 요 표에서 맨 아래 칸에 보시면 그 시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중감 이하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했죠. 그 부분은 맞는데 그 대통령이 위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번 소방청장에게 위임을 했고 소방청장이 다시 시도지사에게 또 위임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까다롭게 냈네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맞았습니다. 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자세한 건 뭐 설명을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소방공무원의 이거 옳은 것을 고르네요. 1번은 이제 연 1회라고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워낙에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많이 연습도 하셨기 때문에 다 이거 맞췄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직 처분 같은 경우는 원래 18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이 되는데, 근데 음주운전은 6개월을 거기다 더하죠. 네. 그래서 18 더하기 6 해가지고 24 딱 나왔네요. 네.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진심사위원회 이제 관할이 이제 잘못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회의 제적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잘못 출제를 했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근무성적 평정, 옳지 않은 것. 1번은 맞아요. 네, 이렇게 근무성적 평정은 이러한 것들을 평정 요소로 한다. 이게 발전성까지 맞고, 그 기관마다 근무성적 평정을 공개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그 기관마다 다른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번도 맞고. 그리고 근무성적 가평정을, 자,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옳지 않은 것. 제가 정답 표시를 잘못했네요. 3번으로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정답 표시가 3번이 되는데 3번은 맞는 질문이죠. 네, 가평정할 때는 명확하게 기록해야 되고 4번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번이 이제 1개월 미만이죠. 이것도 뭐 쉬운 문제입니다. 네, 이건 워낙에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사유가 한 7개인가 8개가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거죠. 이거 맨 위에. 그래서 1개월 미만일 때는 근무 평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1번에 보면 그 특별승진 제도는요, 그 상한선이 있어요. 상한선이 있는데 특별승진은
뭡니까? 정년퇴직, 20년 이상 근속자, 20년 이상 근속자 특별 승진하는 거는 소방정감 이하까지만 됩니다. 소방정감 이하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고. 근데 1번에 소방총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네. 2번은 뭐 쉽죠? 여러분 3분의 2 이상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가 필요 없는 분들도 계시죠. 20년 이상 근속자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2계급 특진자 이런 분들은 없는데 나머지는 이제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3번 이걸 제가 강의 시간에 이거 조심해서 잘 보시라고 했는데 일단 중징계 처분 받으면 특별 승진 안 돼요. 중징계 처분. 근데 경징계는 괜찮은데 그 중에서 경징계 중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이 성폭력 범죄자들, 그죠? 성매매, 성희롱, 음주 측정, 음주운전자 이런 것들은 경징계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네 3번이 맞습니다. 3번이 맞고요. 4번이 틀린 이유는 지금 이 경우는 그 특별 승진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2계급 특진자에게만 해당됩니다. 2계급 특진자. 근데 1계급이라고 해가지고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5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요게 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장을 제외한이에요. 예,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을 이제 민간위원수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거에 함정 잘 파죠. 그리고 2번은 맞고요. 2번이 맞고 3번은 또 여기도 또 이번에는 또 위원장을 포함한이라고 했었는데 또 제외한이라고 했네요. 네. 그리고 요게 4번 지문은 그 최근에 법이 바뀌었죠. 개정된 법을 출제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소방정 이상. 소방령 이상이 아니라 소방정 이상. 예전에 이제 소방준감이라고 되는데 소방정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근무성적 평정점, 이렇게 각 그 성적별로 비율이 있는데, 만약에 조정을 해가지고 아래 등급으로 조정이 되면, 아래 등급으로 조정되면 이제 서운하죠, 많이.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아래 등급에서 최고 등급으로 하는 거죠. 상한선으로 하는 거지, 평균점으로 이렇게 안 됐습니다. 아래 등급에서 이제 최고점으로 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맞아요. 승진 대상자 명부 작성 기관별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 그리고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소방공무원법은 시험에도 있죠. 소방교는 좀 더 까다로웠었어요. 자, 7번 문제 봅니다. 승진 임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이런 조문 있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맞습니다. 그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면 18개월이 지나야 돼요. 18개월. 그리고 근신, 군기교육, 그 밖에 유사한 징계처분은 6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강등이 좀 세죠? 징계처분 중에 수위가 높죠. 그러니까 그게 좀 숫자가 많아요. 18개월, 그 다음에 6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8번 문제는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지금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에 보면 이제 각 그 소방 공무원들 종류별로 고충심사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소방공무원을 물어봤고 이때는 숫자하고 그 교수님들의 그 계급 이런 것들이 좀 혼동이 될 수는 있는데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했어야 돼요. 그러면 1번은 틀렸죠. 퇴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 그리고 그 대학에서 여러 가지 뭐 법학, 행정학, 정신건강의학도 들어가는데 이게 그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소방공무원은 이제 퇴직한 사람인데 교수님들은 재직 중에 있는 사람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는 최소한 5년 근무했어야 되고 의료인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의료인 들어갔습니다.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8번 문제는 다. 네. 9번 문제를 보면 그 위탁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이제 의무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의무복무를. 이제 교육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복무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그죠? 6개월의 위탁교육을 받은 경우, 그때는 6년의 범위 내에서
그 교육기관 동안 같은 기간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되는 곳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없는데 해외, 국외에서 위탁교육 훈련 받은 경우에는 그 2배로 계산하죠. 예,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이번에 6개월, 6년입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요, 가점 평정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인사교류 대상이 된 게 3.0점으로 가장 많죠. 그리고, 그러니까 1번이 맞고요. 이렇게, 뭐 다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암기했으면은 쉬운 문제고, 이걸 암기를 안 해놨으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격증 0.5점 기억나지 않습니까? 네, 자격증은 0.5점이 이제 최대 한도입니다. 최대 한도. 그래서 이런 문제로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소방 공무원 보수정이 잘 출제는 안 되는데 이번에 됐어요. 작년에 그 공무원 보수정이 출제됐을 때는 좀 어렵게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모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징계 파트 공부하실 때 이게 교재에 다 있었죠. 예, 징계 파트에. 그래서 승급이 제한되는 거. 정직 강등은 18개월이고 감봉은 12개월이고 나머지 견책은 6개월이에요. 18, 12, 6. 이렇게 이제 기억하셨으면은 뭐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위원회 관할을 물어봤는데요. 관할. 이것도 이제 다 뭐 맞는 문장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뒀어야 돼요. 소방청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그리고 이제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제가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이번에 출제된 건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 구조본부는 소방경 2하. 소방경 2하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 그 다음에 소방체험관은 소방위 2하. 소방 2하.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계급이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강사 입장이긴 하는데도 계급 문제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재직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그 13개 문제를 출제했네요. 네. 그동안에 이제 12문제에 그쳤는데 우리 시험에 13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쉬웠을 거예요. 워낙에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자, 뭐 1번은 50% 맞죠? 예. 병행했을 때는 50%. 그리고 이제 임용 예정 인원수가 있었는데 특별 승진 임용 예정수를 빼야 돼요. 그만큼. 뺀 인원수. 더한 게 아니죠. 네. 뺀 인원수를 예정 인원수로 합니다. 맞고요. 요게 3번과 4번은 뭐 15%, 20%잖아요. 워낙에 이건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동안 15%, 20%. 네. 이렇게 해서 워낙에 이제 법령 그대로 출제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이렇게 뭐 길게 설명을 드릴 것이 없었네요. 네. 그리고 아무튼 정리 말씀을 드리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나날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시험 문제가. 그렇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교재를 가지고요. 객관식 문제도 풀어보고,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시험 보기 직전까지 뭐 한 번이라도 더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그분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